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올해 1분기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같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화장품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1.7% 증가한 23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3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192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월 말과 비교하면 35억 1천만 달러 증가한 수치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분이 4월부터 적용됩니다. 전년 대비 소득이 증가했다면 더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해 급여가 일시적으로 감소합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교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인사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성규입니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해서 그 지수들이 급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패닉에 빠져 있을 거다, 혼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놀라지 마시고 13시 투자스쿨과 함께 이 장을 헤쳐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본방 끝까지 사수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제가 늘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전략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국내 증시와 함께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를 분석해드리면서 미국의 고점 부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어제 좀 일제히 빠지면서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 짚히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그동안은 좋았는데 오늘 장이 좀 좋지 못한 흐름이거든요. 실시간으로 시황 짚어볼까요? 자, 그럼 일단 먼저 코스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자리. 당연히 떨어지겠죠. 자, 떨어진다 그랬는데 미국이 떨어지니까 그 영향 같이 받았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미국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반도체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다라는 거, 이게 특히나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에너지 제약은 다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그 영향으로 받아 코스피도 역시 지금 반도체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특성상 같이 빠질 수밖에 없고, 미증시 하락에 결국은 같이 급락세가 들어가고 있는데 미국이 갭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갭 하락 들어가 있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현재 21선 잡고서 이 자리에서 다시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끝까지 지켜보시고 절대 여기에서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들고 있는 물량 절대로 뺏기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기에 대한 거 코스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코스닥. 자, 코스닥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자, 코스닥은 현재 어떻게 돼 있냐. 여기도 지금 갭 하락했어요. 이 자리. 갭 하락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기 평선 꺾여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 이하로 지금 갭 하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900포인트가 지금 깨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들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상당히 매집을 들어왔다고 판단했던 그 종목들, 즉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빠지고 있는 거 주로 보면은 반도체, 소부장 대부분 빠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건 딱 하나 유리기판 관련 종목밖에 없어요. 유리기판 요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자, 2차 전지 다 빠지고 있고요. 2차 전지 쉽지 않고, 여기도 지금 전해질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다 빠지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올라가지 않았던 중국향, 그 중에서도 뭐였다? 엔터 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올라가는 게, 그 다음 해온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정도로만 지금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다 빠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그 미국의 하락세에 영향도 받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 이 자리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한 2주 정도, 대략 10거래일 정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횡보하던 이 자리에서 이제 매집을 하고 난 다음에
빠지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코스닥은 어느 정도는 조금 다시금 반등이 들어갈 여지가 약간은 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코스피는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빠질 확률이 있다. 자, 여기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그동안에 갭 상승했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갭 자리만큼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 코스피 다시 돌아가 보면은 여기에 이 갭 자리만큼은 지금 현재 다시금 메꿔줘야 된다. 여기 이 정도는 떨어져야 여기까지 이만큼은 떨어져 줘야지만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삼성전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요, 현재 이 추세 따라 가지고 쭉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봤을 때, 자, 보면은 추세를 따라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서도 올라가려는 모습. 처음에 마이너스 800원. 자, 그래서 한 1% 넘게 빠졌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아직도 다시금 여기에다가 매집을 하려는 거다. 즉, 아직도 삼성전자는 매집하는 기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될까요? 자, SK하이닉스 지금 현재 보면은 추세선 이탈했죠? 추세선 이탈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추세 이탈하고서는 여기서 지금 음봉 나와 있는 모습, 그것도 갭 하락한 모습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히나 그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생각보다 많이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여기서 봤을 때, 자, HBM이 앞으로 해가지고서는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지금 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이 HBM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떨어진다. 따라서 어떻게 되냐? AI가 조금은 위기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일부 종목들 좀 더 한번 보도록 하죠. 다른 종목들. 자,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여기도 지금 현재 이 추세선 따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를 잘 버텨주고 있죠. 자, AI 관련 종목으로 했을 때는 여기는 아직까지도 버텨줄 수 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자, 비메모리 부문. 비메모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씩 버텨줄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그래서 여기서 CXL,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 또 이제 여기에 관련된 설계, 그 다음에 후공정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후공정이 결국 뭐냐면은 테스트하고 그 다음 패키징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갈 수 있다. 그리고 아직도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이외에 다른 것들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에 네오셈 한번 보겠습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생각보다 좀 크게 많이 떨어졌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떨어졌어요. 같은 반도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특별하게 아주 제대로 된 어느 정도의 차기 먹거리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다. 그랬을 때는 사실상 지금 같은 급락장이 왔을 때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봤을 때 같은 종목, 같은 그 반도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섹터가 달라지면은 움직임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에코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오늘. 자, 여기 에코프로 조금 많이 힘들죠. 지금 6% 이상 빠졌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2차 전지, 특히 이거는 양극재,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폐배터리가 들어가긴 한데 폐배터리가 아직까지는 조금 이상한데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장은 어떻게 된다? 결국은 급락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놀라지 마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장에 급락이 나왔다고 느껴지더라도 멘탈을 다 잡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잘 지켜내는 전략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도체 안에서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메모리라든지 CXL, 설계나 후공정, 패키징 쪽으로 우리가 전략을 세워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머니 이슈 시간이고요.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유튜브 통한 소통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채팅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이번 시간 통해서는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들을 통해서 관련된 섹터 뽑아볼 거고요.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짚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장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좀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을까 싶긴 한데요. 오늘 짚어주실 이슈들 어떤 거 있을까요?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이 장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투자스쿨 뉴스 오늘의 머니 이슈를 분석합니다. 첫 번째 SK온, N무브 합병 후 상장 추진. 자, 이거 봤을 때 2차 전지. 두 번째는 뭐냐? 삼성, 비장의 무기. 자, 반도체 관련 이야기죠. 세 번째, 자, 3월의 외환보유 유액. 자, 요거는 일단은 금융 관련된 이야기가 될 거고, 네 번째 외국인의 건보 무임 승차 뭐 이런 얘기. 이건 이제 그 보험 관련된 얘기입니다. 보험. 금융하고 조금 다르게 얘기하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늘의 이야기 첫 번째 들어갑니다. 자, 단독으로 나온 기사인데요. 여기에 SK그룹이 현재 배터리 업체인 SK온, 사실은 SK이노베이션의 외국에 있는 기업이죠. 그쪽인데, 근데 SK온을 지금 어떻게든 상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SK N무브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상장하는 걸로 가고 있다. 자,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자, 그래서 SK이노베이션에서 보통 SK온하고 같이 비슷하게 얘기를 해왔지만은 엄연히 다른 회사고 이거를 어떻게든 별도로 해서 상장을 시키려고 한다. 자, 최근 들어서 특히나 재밌는 것이 뭐냐? SK그룹이 현재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지주사 체제, 다수의 지주사 체계로 해가지고서는 각 지주사별로 해서 맞는 섹션을 쪼개고 있다. 예, 각각의 지주사별로 해가지고서는 여기서 다시 또 작은 지주사들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또 다시 자회사들이 또 갈라지는 이런 식의 지금 기업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한 3년에서 5년 정도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은 이런 분사라든가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뭐 이런 거라든가 혹은 지주사 전환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중에 특히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것들이 SK온이 지금 현재 기업 공개 IPO를 들어가려는데 SK N무브하고 같이 간다. 단 윤활유 생산업체하고 롯데온에 있는 그런 N무브와 겹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 이게 생뚱맞은 것이 전기차 업체가 왜 갑자기 윤활유 업체하고 자, 현금이 있으니까. 자, 현금이 있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냐? 현재 SK가 이전부터도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뭐였냐면요. 2차 전지 부분에서 2차 전지에서 현금이 아직 없다. 현금 동원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후발주자이지만은 굉장히 그래도 혁신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특히 하이니켈 배터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다음 파우치형 배터리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SK 계열의 이 K 배터리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특히 전기차 도입 속도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이든이 안 되고 뭐 트럼프가 됐다 뭐 이랬을 때 그럴 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가지고서는 얘네들 둘이 합쳐져 있으면은 자 어떻게 되느냐? 아니 우리는 전기차에 배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윤활유도 하니까 우리를 좀 같이 해서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해서 미국 진출하는데도 어느 정도는 전략을 쓸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SK 관련된 지주사들을 보면 재밌는 것이 네트워크스라든가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냐?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또 특히나 상당히 여러 가지 중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스타트업들 모아놓은 스타트업 모아놓은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사실 스타트업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묶어놓고 그 중에서 하나 될성부른 그런 것들이 나오면 언제든지 그걸 가지고서 캐시카우를 만들고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SK그룹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자 삼성의 비장의 무기가 나온다. 여기 했을 때 여기 보면 3차원 D램.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는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가 아닙니다. HBM은 고성능이에요. HBM은 고성능 램이에요. 그야말로 이거는 AI 가속기라든가 아니면은 데이터 센터 이런 데 들어가는 고성능 램인데 이거 말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컴퓨터 아니면은 또 다른 이런 여러 가지 모바일 장비 혹은 다른데 또 전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런 메모리들 일반적인 D램을
3차원 D램을 3D램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쓴다라는 얘기죠. 얘는 또 웃기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했던 그 스택업, 쉽게 해서 수직 구조로 올라가는 이런 반도체를 역시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다시금 쓰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자 수직으로 배치를 해가지고서는 단위 면적당 용량을 3배를 키운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 각 트랜지스터가 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 각 트랜지스터 간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쌓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으면은 요 사이에 요 사이사이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적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 사이사이에 공간을 줄이면서도 동시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서로의 간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적층 구조를 만들어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앞으로 이런 3D 램 말고도 앞으로 나오는 거 마하원, 가속기,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들이 쭉쭉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걸 또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으로 자, 그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외환보유액 4,193억 달러 해서 3개월 만에 증가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다. 외국인 투자가 증가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증권이라든가 채권 이쪽으로 해가 즉 주식시장과 그 다음에 채권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요거를 받쳐주고 우리나라의 모든 그 금융권을 받쳐주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대행사인 은행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하는 증권사, 지관사로 들어가는 뭐 이런 증권사들 이런 것들에 또다시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가지고 1분기 혹은 2분기까지는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여기서 복병이 있죠. 부동산 PF.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낼 것이냐. 한간에 떠도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부동산 PF에 대한 손실을 막으려 그러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단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고통을 짧게 끝내느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수익을 어떻게든 보전을 이제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수익을 보전하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절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그 은행이나 이 증권사가 함부로 흔들리거나 그런 일들은 잘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것들이 흔들린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 또 다른 이제 대책이 나올 겁니다. 대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절대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그다음 네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요. 자, 외국인의 건보 무임승차 오늘부터 금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이제 보험입니다. 보험. 자, 그래서 건보나 그다음 자, 지금 현재 그 우리가 볼 때 전 세계적인 추세 따라서 우리도 역시 세 가지 보험이 있죠. 자, 건보, 건강보험,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보험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우선은 손해보험 있고요. 손보가 있고 생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보험이 있어요. 3보험. 요거 이제 요양 관련된 제3보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현재 이렇게 나온 것들 특히나 이제 건강보험에 대한 얘기 말고도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생명보험 요 두 개에 대해 가지고서 앞으로 이제 그 보험회사들이 그동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적립이 되어 있었는데 자, 적립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가지고서 잘 수익으로 바꾸느냐. 자, 수익으로 바꾸느냐. 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죠. 회사니까 어쨌든 지금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보험회사들은 또 뭐냐 그 가입해 있는 회원들에게 양질의 그 여기에 대한 그 카바리지 쉽게 얘기해서 보상 서비스가 적당히 나오는 보상 서비스도 나와야 되는 거죠. 보상 서비스를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그리고 언제 충분히 이제 지급을 해주면서도 수익을 만드는 것이 가장 문제였는데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대략 한 1분기 동안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들였죠. 외국인발 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 그래서 그동안에 봤을 때는 이제 그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복병이 좀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회원들의 지급 비용, 회원 지급 비용은 조금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여전히 낼 수 있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머니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삼성의 어떤 이
3D D램 관련된 소식부터요. SK온의 합병 소식들 그리고 외환 보유액과 건강보험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슈들 짚어주셨고요. 중요한 건 이런 이슈들 속에서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진 테마들 선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오늘의 머니 시간 진행을 해볼 텐데요. 테마들을 한번 선정을 해보고 자세한 테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해주신 테마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 좋을 테마, 오늘은 어떤 테마 한번 살펴볼까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우리나라의 주력 테마들이 보통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완성차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또 다른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보는 것들이 이제 보통 산업에 있는 대형 그 제조업체들을 위주로 봐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중에서 어떤 걸 볼지 지금 그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재 보면은 2차 전지, 반도체, 은행, 증권사, 그다음 보험 이렇게 가지고 오늘의 기사는 네 가지가 지금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저는 일단 얘를 먼저 잡으려고 그래요. 2차 전지. 자, 많은 분들이 현재 2차 전지에 많은 손실을 보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도 좀 더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도 제가 에너지 전문가로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해왔고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 장의 머니 이슈에서는 SK온이 SK엠무브하고 그다음에 합병을 하고 상장을 하려고 그런다. 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배터리 3사 K배터리의 가장 큰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가 했을 때 강점은 무엇이다? 기술이 강하다. 초격차에 가까운 기술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뭐다? 약점은 너무 비싸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자, 그동안에는 해가지고서 전기차에서는 이 가격대에 해가지고서는 이 기술을 구동할 수 있는 그런 그 배터리, 그중에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려 그러면은 처음에 어디로 갔느냐? 바로 일본으로 갔죠. 파나소닉을 썼어요. 파나소닉. 자, 테슬라가 제일 처음에 썼던 게 파나소닉 18650. 자, 18mm, 65mm짜리 18650 요 배터리를 가지고서는 1800개 집어넣고 테슬라 Y 모델을 돌렸었습니다. 처음에. 그랬는데 이걸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됐냐? 지금 4680을 만들었죠. 46파이, 일명 46파이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K 배터리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주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46파이 배터리를 만들어서 46파이 46mm는 맞는데 80mm, 95mm, 110mm, 120mm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런 배터리를 만들어가지고 네 종류를 만들었죠. 누가? SDI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자, 그래서 매그나 배터리를 인수했던, 즉 그래서 BMW라든가 유럽에 있는 전기차 시장에 먼저 한 발 선점할 수 있었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이거를 이 46파이 배터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뭐냐? 테슬라가 기가팩토리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온 것들로 봤을 때 대부분의 그 재료들이 소진이 돼버렸어요. 대부분의 재료 소진.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주식시장에서의 2차 전지의 문제는 뭐다? 재료 소진입니다. 지금. 자, 너무 크게 사람들이 기대를 해버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야말로 진짜 힘든 일이 벌어진 건데 왜 그러느냐?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 아니면 심지어는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이제 차트를 봅니다. 자, 이 차트를 보더니 이게 갑자기 우상향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걸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갔던 에코프로가 이렇게 가니 이 차트가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어쩌다 마주친 이 그 차트를 보더니 이게 내 마음을 뺏어버렸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 이거 2차 전지 이 에코프로다. 이게 무슨 테마인데 그러니까 2차 전지래. 2차 전지래요. 자, 그러니까는 어쩌다 마주친 이 테마가 이제 완전히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2차 전지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샀어요. 계속 샀어요. 심지어는 작전 세력은 뭐라 그랬느냐? 어떤 회사, 나도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인데 2차 전지를 한다 그럴 때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상한가가 나오는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이 개인들이 여기에서 그냥 이걸 저거 2차 전지가 들어갔다만 하면 무조건 하고 사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서 사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큰 일이 벌어진 거고 실제로 심지어는 대장주였던 에코프로조차도 에코프로가 자 150만 원 근처까지 가가지고 지금 150층에서 지금 못 내려오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겠지만 오늘은 마이너스 6% 이상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정말로 지금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 여러분들의 욕심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좀 어떨 조리 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만큼 올라갈 수 있겠느냐가 여러분들이 가장 큰 문제죠. 가장 큰 관심은 이거죠. 그럼 이만큼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 올라갈 수 있는 주제가 뭐가 있겠냐? 그럼 관련 테마를 봤을 때 첫 번째, 전고체 배터리. 이거 다른 사람들 다 얘기했고 저도 역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전고체 배터리가 과연 얼마나 잘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상용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SDI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다른 여러 회사들이 지금 현재 전고체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상용화에 대해서 달려들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이 종목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로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이게 어느 정도는 이미 선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건 조금 어떻게 될 것인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 폐 배터리 재생. 자, 요거에 관련된 얘기. 요게 또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지금까지 간다 그러고서는 잠깐 들썩거렸지만 가지 못했던 전기차 충전 사업. 자, 결국은 전기차에 대해서 필요하고 어느 정도는 이게 시장에서 도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전 사업은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 충전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될 것인가, 이것이 결국은 이제 규모의 전쟁 그리고 자본이 얼마나 투입이 되느냐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머니 모멘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반등하는 리튬 가격, 지금 현재 가격 리튬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수요가 늘어나네. 수요 증가, 요거를 볼 수 있다. 두 번째, 저 전기차의 수요 증가의 모멘텀, 특히 요즘 들어가지고 샤오미, 자 샤오미 전기차 나오죠. 1,000만 원도 안 하는 한 1,300, 1,500만 원 정도 하는 그 정도 하는 만불이죠. 만불도 안 하는 그 정도 하는 이 샤오미 전기차가 다시금 많이 팔려가지고선 이로 인한 수요 증가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은 머니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건 뭐냐? 첫 번째, 저는 충전 사업이 증가하는 이 추이를 먼저 봐야 된다. 결국은 충전 사업을 해가지고서 여기에서 돈을 버는 충전 사업자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요거에 대한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폐배터리 사업이 9월에 본격화가 된다. 자,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글로벌 그리고 국내에 있는 폐배터리 사업자들이 자, 공장, 습식 공정 공장이 언제 나오느냐? 9월 달부터 열립니다. 9월에. 그때 준공이 다 돼가지고 본격적인 가동이 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부터 해가지고서 어느 정도는 이 가능성, 거기에 대해 가지고 기대감이 나올 확률이 있다. 그거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봐야 되는 두 종목, 첫 번째 성일하이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K네트워크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지금 보는 거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성일하이텍하고 그 다음에 이 SK네트워크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왜 SK온이 아니냐, 이노베이션이 아니냐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했을 때 특히 충전 사업으로 이쪽으로 해가지고 SK가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관련 종목이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게라라고 불리는 동유럽 쪽 게라, 이 지역에서 원래 해외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공장을 반대를 했어요. 자, 왜 그랬느냐? 자, 폐배터리 습식 활용하는데 너무나 화학 물질이 많이 쓰인다. 화학 물질 너무 많이 쓰이고 그래서 동네가 오염이 될 것을 겁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보상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서는 현재 성일하이텍이 조금 시끄러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봤을 때 마이너스 2.12%였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자료를 봤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추세를 잡고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동안에는 떨어졌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아주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가 여기서부터, 즉 올해 2월부터 해가지고서는 서서히 바닥을 잡고서는 여기에 이제 3월이 들어오면서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SK네트워크스 상당히 등치가 크죠. 11조 규모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충전보다는 또 다른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자, SK 렌터카에 대한 매각 추진 소식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나온 걸로 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0.17% 정도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 대부분의 폐배터리 아니면은 이 충전 사업 관련 종목들이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없고 전체적인 그 차트 자체가 다 하락세 아니면은 바닥에서 횡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를 보는데, 자, 그러면 이 두 개 종목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인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 자, 여기서 지금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자, 폐배터리 재활용이 과연 더 갈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전기차 충전 사업이 과연 더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전고체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하느냐. 전고체 좀 빼놓겠습니다. 전고체는 빼놓을게요. 전고체는 잠깐 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전고체가 비록 여러 가지 그 생각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즉 2차 전지 하부 섹터들 중에서 저평가되어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 폐배터리 재활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3분기부터 해서 3분기 이후부터 여기에서는 본격적인 공장 가동, 쉽게 얘기해서 실적이 나오는, 진짜 실적이 나오는 그 실적이 되는 거죠. 실적이 나오는 시점이다. 나오는 시점.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과연 지금부터 해가지고서는 과연 반영이 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느냐, 지켜보냐. 요것이 가장 큰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해 가지고서 그러면은 지금 이미 있는데, 그리고 이미 리튬 가격이 바닥인데, 리튬이 반등을 하지만은 바닥인데, 바닥 가격인데 이거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자, 폐배터리가 이미 해가지고 사용된 것, 즉 하이브리드 차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것들에 나오는 것들의 중요한 그 수급이 중요하죠. 자, 여기서 폐배터리 재활용해서 지금 하이브리드 차에서 나오는 하이브리드 차량, 여기에 있는 그 배터리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배터리. 자,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7년 혹은 20만 킬로미터, 20만 킬로미터 정도 달렸을 때 요거를 갈아주게 돼 있죠. 요거를 그게 이제 현재 제조사 스펙에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지금부터 나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폐배터리들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거를 첫 번째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 이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하면은요, 이게 글로벌하게 움직입니다. 글로벌하게. 자, 네. 그래서 요것들을 봤을 때는 중국이나 이런 데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켜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자,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충전 사업을 새롭게 이제 편입을 했는데, 편입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기존에 있는 대형 채비라든가 혹은 다른 여러 회사들, 그 다음에 현대도 지금 EP 타고 있죠. 현대자동차도 EP 타고 있는 근데 이런 것들하고 과연 어떻게 경쟁을 할 것인가, 이걸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가운데서 과연 보조금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알아볼 이 테마로서는 2차 전지 쪽으로 지켜봤고요. 전기차의 수요 증가와 함께 리튬 가격 반등이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성일하이텍과 SK네트워크스 각각의 폐배터리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전략들도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알아볼 거고요. 그 전에 히든 종목 탑 10 종목들부터 수익률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 10 종목들입니다. 먼저 3월 20일 공략했던 제약바이오주죠. 에이프로젠이 28% 급등으로 10위를 기록했고요. 다음 날 공략했던 제약바이오주 3일제약 역시나 30%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신흥 SEC가 가파른 상승세 보이면서 8위를 기록했고요. VC 관련된 종목 DSC 인베스트먼트 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 주식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로 KLAC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위부터 1위까지 보겠습니다. 2월 13일 공략했던 YIK가 반도체 관련주로 41%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 RS 오토메이션 50% 넘는 상승으로 빠르게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로 GST 공략 이후로 80% 가까운 수익률 만들어주고 있고요. 2월 14일 공략했던 덕산 테코피아 디스플레이 관련주입니다. 상한가에 이어서 급등세 잡아내면서 96%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1월 9일 공략했던 전해질 관련된 종목이죠. 엔캠입니다. 88,000원 부근에 매수를 해서 38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고요. 오늘도 20% 넘는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307%를 넘겼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슈를 짚어드리고 그 안에서 테마 분석과 함께 종목들 분석까지도 이어왔습니다. 오늘 알아볼 단 하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일지 바로 힌트로 만나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별이 6개. 자, IT 관련 종목. 오늘은 그중에서도 IT에 연 정도 특화되어 있는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히든 종목 모멘텀을 보시게 되면 이 회사 아주 돈이 많습니다. 유보금이 엄청나게 많고 투자 이력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종목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수많은 유통 관련 IT 유통이라고 보면 돼요. IT 유통을 전문으로 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든 종목의 포인트 보시게 되면은 첫째 IT 부품, 그 다음에 메모리 이런 것들을 유통을 했었던 회사였고, 여기서 이제 더욱더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라고 했느냐? 삼성전자의 모바일 장비, 그 다음 애플의 모바일 기기들 이런 것들을 또다시 전문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참 웃기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둘이 서로 지금 현재 경쟁이죠. 삼성하고 애플은 모바일이 됐던, 그 다음에 핸드폰이 됐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가 이런 종목에 대해 가지고 장비에 대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을 둘 다 잡아가지고서는 총판같이, 자, 총판 개념으로 잡아서 이걸 또 다시 이렇게 유통을 한다는 거, 참 보통 회사는 아니라는 거를 기억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또 신규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다. 왜? 이 튼튼한 유보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런 전자 말고도 다른 쪽으로도 유통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 자, 요 차트 주봉 차트입니다. 현재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예전에 여기서 엄청나게 한번 크게 움직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바닥을 엄청나게 기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기간 동안 자그마치 몇 년이냐? 거의 뭐 한 6년, 7년 정도를 여기에서 횡보하는 구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우와, 이 종목 정말로 아주 안 움직인다. 자, 현금은 엄청 많은데, 돈은 많은데 도대체 주주한테 풀지 않는, 완전히 이거는 배당 성향이 바닥인 그런 종목이라서 이거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서는 얘가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냐,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왜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코로나가 들어오고 나가지고 이때 한번 크게 올라갔습니다. 자, IT 장비에 대한 수요,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다 락다운이 되면서 IT 장비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서는 한번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3파동 만들고 나서 다시금 또 옆으로 이제 횡보하다가 조금 이번에는 좀 올라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앞으로 봤을 때 크게 올라간다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고 장기로 가는 게 필요하다. 장기로 가고, 그리고 좀 묻어둔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 아직까지도 거래량 자체는 여기에 그래도 꽤 많이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도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특히나 중요한 거 앞으로 IT, 그 중에서도 특히 XR. 자, 우리가 그 비전 프로를 비롯해 가지고 퀘스트 3 같은 헤드셋 있죠? 헤드셋. 자, 헤드셋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올라간다 그랬을 때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다시 또 한 번 더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알아본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IT 기술적으로 해서 이 부품과 메모리를 유통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튼튼한 유보금과 투자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히든 종목의 종목명은 방송 이후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저희는 히든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 속에서 장 마감까지 2시간가량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후장에서 마감 전략은 어떻게 현명하게 세워볼 수 있을지도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전에 미국 증시와 함께 중국 시황까지도 짚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해외 시황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먼저 중국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 샹하이 종합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늘도 떨어졌다가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저항대죠. 저항대를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저항대를 뚫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부동산. 첫째는 부동산. 그다음 두 번째는 뭐다? 미중 갈등. 미중 갈등이죠. 그다음 세 번째가 뭐다? 바로 미국의 금리예요. 금리. 미국의 금리가 인하가 자꾸 딜레이가 되면 될수록 그만큼 중국에도 현재 여러 가지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해가지고서 들어갔던 것들 중에서 미국에 투자했던 것들, 그것도 대출을 해서 투자했던 것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제 금리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한 금리 인하가 없이 갔을 때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여기서 넘어가는 것이 이 저항대를 넘어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현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보겠습니다. 샹하이 말고 이제 shenzhen, 자, 심천 종합 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심천 종합 지수 봤을 때, 심천도 역시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지금 또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게 있느냐면은 여기도 역시 요 저항대 뚫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샹하이 같은 경우는 국영 기업이 많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은 이 shenzhen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에서 일반적인 그 제조 자영업자들, 쉽게 해서 우리의 코스닥 같은 그런 포지션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들이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즉 금리 인하의 기대가 약화가 되면서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증시 자체가 다 지금 가라앉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증시에서도 특히 제조업 기반의 어떤 shenzhen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H지수 한번 보시면은요. 자, H지수도 지금 여기에, 자, 잠깐 요거 좀 지울게요. 자, H지수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올라가려고 시도하다가 다시금 넘지를 못하는 이런 지금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볼게요. 자, 요거 조금 키워보면은, 자, 여기 이 자리, 여기서 보셨을 때, 자, 이 자리에서 과연 넘어가야 되는데 이 저항대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여기서 어제 같은 경우 그래도 한번 좀 더 오늘 점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니까 자, 특히나 홍콩이 금융이 요즘 많이 약화가 돼 있는데다가 부동산까지 안 좋다 보니까 여기에서 금리 인하만이 기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된 상태니까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로 나오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 상황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원 타이완 자치행 같은 경우 자 대만의 각원 지수 한번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자리 되게 애매한 자리입니다. 자, 요거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 추세를 따라서 올라는 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를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죠. 여기 이 자리. 자, 이 자리가 특히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에서의 이 자리에서 과연 이 추세를 가지고서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 했을 때 이게 올라가는 게 어렵다. 왜? 지금 여기 상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엔비디아하고 AMD. 자, 엔비디아하고 AMD가 과연 얼마나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AI 가속기를 뽑아주느냐가 문제인데 그게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역시 그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미국 지수는 그러면은 좀 더 나아지느냐? 제가 볼 때 그것도 좀 어렵다고 보는 게 자, 다우부터 봅니다. 다우 30 지수 보시게 되면은 다우존스 30.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종합 지수에서는 요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저거 조금 당겨 보겠습니다. 지금 요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 안에서.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나마 여기서 개발하겠지만은 어떻게든 요 안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래도 한번 다시금 끌어올리려고 아주 톡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다우는 이렇게 가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나스닥이 더 문제가 됩니다. 왜? 나스닥은 현재 지금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반도체가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자, 그럼 요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나스닥을 한번 볼게요. 나스닥, 이것도 지금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양봉이 하락 마감한 거. 자, 양봉이 하락 마감했죠. 어떻게? 그나마
지금 여기에서 다른 거 가지고선 당겨 올려가지고서는 이 정도로 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조금 버텨주고 나머지 그 반도체 종목이라든가 기술주들이 대규모로 지금 하락을 맞았습니다. 4% 이상 하락을 대부분 맞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자리에 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미중 간에도 이제는 두 증시가 지금 안 좋다. 그럼 우리나라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한번 봐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서 현재 시황 보시면은요. 33.17%. 자, 40% 넘게 40포인트 이상 떨어졌던 코스피가 지금 반등이 들어와서 지금 약간은 그래도 올라가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코스닥 역시도 지금 여기 보면은 8포인트 이상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한번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보여주고 있다. 자, 무슨 얘기냐? 2750에서 2800포인트로 올라가려고 그러던 코스피가 지금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즉 받쳐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 코스닥 역시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은 것을 봤을 때는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시총하고 그 다음에 수급을 한번 보죠. 그래 수급을 먼저 보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가지고서는 양 매도가 나왔는데 특히나 지금 재밌는 게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계속해가지고 기관 매도세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유의를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개인만 지금 7,189억 원 사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은 5,842억 원, 외국인 1,496억 원 이렇게 매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시총 상위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보합권인 대비해서 SK하이닉스가 2.79%가 빠졌습니다. 자, 요건 무슨 얘기냐? 그동안 HBM을 해가지고서는 몰려있던 외국인의 그 매수세가 오히려 오늘은 매도세로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많이 팔아넘겼다.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마이너스로 갔다가 지금 보합으로 갔다는 얘기니까 다시금 매도 이제 지금까지의 매입세가 외국인들이 특히 다시 또 삼성전자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에너지, LG에너지솔루션 3.82% 하락. 자, 2차 전지에서는 몇 개 빼고는 지금 올라갈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현재 보합권. 자, 이렇게 했을 때 코스피 내에서는 일단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 쪽으로 해가지고서 외국인들은 서서히 관심을 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이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서는 불행히도 아직은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 되는 시기에 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도 역시 양매도지만 기관 역시 매도세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고 개인은 1,831억 원, 기관 1,178억 원 이렇게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매수는 1,831억 원, 그 다음 기관은 지금 매도로 1,178억 원, 외국인 445억 원을 매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시총 상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시총 상위 보면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둘 다 5.93%, 6.72% 엄청나게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속상해하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하기 위한 준비라는 단계라고 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 HLB가 지금 3.18% 빠졌어요. 그리고 알테오제는 오히려 2.65%가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에서도 지금 현재 아직 다음 주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NKM은 지금 23.95% 네, 엄청나게 많이 올랐네요. 자, 전해질하고 전고체 관련해서 아직까지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외 시황과 함께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해외 시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바람대로 6월에 금리 인하 얘기가 들려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볼 거고요.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 참고를 해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일 오전 8시 공개 방송 통해서도 장전에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장은 미증시 하락 속에 급락세를 이어가는 모습들 포착이 됐습니다. 테마 머니로는 2차 전지와 반도체, 은행과 증권사, 보험주들 짚어봤고요. 2차 전지 자세한 섹터 분석해봤습니다.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은 IT 관련주입니다. 자세한 종목명은 방송 이후에 공개됩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